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발효 음식인데요. 특히 김치에 들어있는 30여 종 이상의 유산균은 우리 몸에 정말 큰 선물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치는 발효가 진행될수록 유산균 수가 증가해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 묵힌 김치는 오히려 영양과 기능성 면에서 제대로 된 익은 김치보다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발효의 마법은 사실 아주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어요. 예를 들어 배추를 3% 염도로 담가서 5 정도의 저온에서 23주 정도 숙성시키면 적당한 산도와 맛, 그리고 유익한 유산균이 최적의 상태로 형성됩니다. 이때의 pH는 대략 4.24, 4 정도로 맛이 부드럽고 항암 효과와 같은 기능성도 최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묵은지라고 부르는 너무 오랜 시간 숙성된 김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산대 김치 연구회 박건영 교수님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묵은지의 유산균 수가 일반 김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김치에는 밀리리터당 1억에서 10억 개에 달하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반면 너무 오래 숙성된 묵은지에서는 밀리리터당 100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저온 환경과 높은 산도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 안에 유산균이 과도한 산도에 노출되면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너무 오래 익힌 김치는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으려면 바로 이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익은 김치의 풍미는 깊으면서도 균형 잡힌 맛을 제공하고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적절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은지와 익은 김치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의 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념을 많이 사용하면 발효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서 김치가 빨리 씌어질 수 있어요. 반면 오래 보관할 김치에는 찹쌀이나 맵쌀가루와 같은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김치의 질감이 무르고 신맛이 강해지면서 본래의 맛과 건강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치의 항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김치에는 인돌-3-카피놀, 아이소사이오시아네이트, 알릴설파이드, 그리고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캡사이신은 항암 및 항균 효과로 주목받고 있어요. 게다가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높여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묵은지의 항암 효과는 적당히 익은 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숙성된 김치에서는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들이 점차 파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묵은지보다도 적당한 숙성 기간을 가진 익은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묵은지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묵은지는 염분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나트륨 섭취에 민감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은 물론 부종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묵은지를 먹을 때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또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김치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묵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묵은지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리고 캡사이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산균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지방 분해를 돕고 체내대사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치와 묵은지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치의 발효 과정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과학적 원리가 결합된 결과물인데요.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산균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발효가 너무 과하면 오히려 건강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김치의 발효 과정과 묵은지의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셨나요? 발효 음식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은 물론 적절한 숙성 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즐기는 이 소중한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또한 김치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재료와 양념의 비율, 그리고 보관, 온도와 시간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실 때 혹은 시장에서 구입하실 때 이 김치는 적당히 익은 김치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 숙성된 묵은지일까?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취향에 따라 묵은지의 깊은 맛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발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김치의 발효 과정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그에 따른 건강 효과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있을 것이며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다양한 발효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